이번 시간에는 오펜프를 이용한 슈미트 트리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미트 트리거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V인과 V인의 이거 반전단자에 있어요. 반전단자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작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로 가게 되고 이 반전단자의 값이 클 때는 이제 이 전압이 Vmax가 마이너스 전압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Vmax와 저항으로 연결해 놨을 때 여기에 비반전 단자에 들어가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는 처음에 플러스일 때는 여기에 그라운드보다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겠죠. 그런데 이 비반전 단자가 단자 전압보다 반전 단자 전압이 높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이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는 전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전압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이 낮다면 낮은 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비교 전압보다 낮은 쪽에서 쫙 출발하면 여기서 낮은 쪽에서 쭉 출발하면 이제 낮으니까 여기 Vma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면 R1, R2에 분배된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R1 플러스 R2분의 R2 Vmax 전압이 여기 인가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보다 낮으면 이 V업 전압보다 낮으면 계속 여기는 이제 하이를 유지하는 거죠. V인이 낮다가 이 전압을 딱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전압을 딱 통과하는 순간 이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통과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V인이 더 높겠죠. 그럼 Vmax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떨어지면 Vmax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전압은 비교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전압으로 바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R1, R2분의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R2만큼의 또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는 거죠. V 마이너스 맥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맥스 전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이제 일단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만약에 초기에 1V였는데 여기 뭐 1.1V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V로 오더라도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이 이 말입니다. R1, R2분의 R2 Vmax만큼의 전압이 UTP 전압이 되는 거죠. UTP 전압이 되는 건데 이 전압보다 큰 전압이 만약 입력으로 되는 순간 여기 출력은 이제 음으로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맥스가 돼서 이제는 여기에 이 전압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여기 지금 비교 전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 전압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동작을 안 하고 계속 높은 반전 단자가 높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V-ma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V-max로 떨어지고 나서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로 볼테지인 이 마이너스 전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 전압이 높을 수밖에 V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전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맥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0V 근처에 가더라도 V인이 이 비반전 단자인 이 전압보다는 높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마이너스 Vma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압이 마이너스로
VLTP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플러스가 더 높은 전압이 되니까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3V였다 그러면 V인이 마이너스 3V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3.1V 되는 순간 이쪽이 더 높게 되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맥스로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맥스로 바뀌면 여기 비교 전압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 전압은 UTP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플러스 전압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Vmax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그래서 V가 만약에 플러스 맥스인 상태에서 V인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항상 이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는 낮기 때문에 Vmax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딱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제 V 마이너스 맥스로 되면서 비교점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여기 0V부터 이쪽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전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전압은 이 비교 전압보다도 높은 전압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맥스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아무리 노이즈가 끼더라도 왔다 갔다 그 V인이 0V 뭐 5V, 6V, 10V 되더라도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Vmax를 가리킨다. 왜냐? VLTP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뀌다가 0V로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는 Vmax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 전압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반전단자 전압이 낮으니까 이제 플러스 전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플러스 전압으로 올라가면 비교 전압이 이제 이 위치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0V 뭐 이렇게 이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Vmax는 변함없습니다. 왜냐면 UTP보다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작되는 게 바로 이제 슈미트 트리거 회로인데 이 회로는 이 방향이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밖에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Vmax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올라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딱 오는 순간 이 전압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전압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아무리 변해도 이게 Vmax가 마이너스 Vmax가 되지 못하고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Vmax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 전압을 딱 통과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Vmax가 되고 마이너스가 Vmax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아무리 움직여도 이 VLTP보다 높은 전압일 때는 이 마이너스 Vmax는 계속 마이너스 Vmax를 유지합니다. 왜냐? 여기보다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여기 전압보다 낮은 순간 다시 이제 Vmax로 바뀌고 그때는 또 여기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는 이제 이 전압보다 이 VUTP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이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 들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압이 왔을 때만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전압으로 한번 바뀌면 다시 이제 내려오는 길은 이 전압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전압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슈미트 트리거입니다. 슈미트 트리거. 여기서 슈미트 트리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잔류되어 있는 자기처럼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전압이 생깁니다.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 사이에서 갭이 있어서 한번 내려오면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이만큼 떨어진 간격 전압이 되기 전에는 이게 다시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슈미트 트리거 전압은 이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보면 V 아웃이 플러스일 때를 가정하면
여기 전압은 48K분의 1이죠. 48K분의 1에 13.5V, 0.281V입니다. 0.281V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V인이 0.28V 이하일 때, 이 정도가 0.28V인데 0.28V 이하일 때는 여기 항상력 플러스가 되겠죠. 그 0.28V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비교 전압보다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겠죠.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 비교 전압이 바뀌어 버려요. 비교 전압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전압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48분의 1만큼 V 아웃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2.81V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비교 지점이 플러스 281이 아니고 마이너스 281이 비교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무조건 상황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81보다 더 낮을 때 이제 이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비교 전압이 다시 이 전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아무리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0볼트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지점을 통과하면 그때서야 이제 또 마이너스를 바뀌고 그러면 여기 이제 비교 지점이 다시 밑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비교 지점보다 더 낮지 않는 한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0.281V 되겠죠. 여기 두 개,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와 13.1V와 이렇게 그라운드 0V하고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봤을 때 여기 합친 저항분의 여기 1K 곱하기 13.1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런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칭 구조죠. 대칭 구조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만 돈다 이거죠. 한번 내려오면 내려오는 지점의 전압이 아니고 올라갈 때의 전압이 또 달라지는 거죠. 다른 전압하고 비교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이 전압은 무용지물이고 이제 이쪽 전압으로 비교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 난 시메트리컬 슈미트 트리거라 그래서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전압 V2 이상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V2 다시 전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전압 이하일 때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전압은 뭐 5V, 3V. 그래서 뭐 5V 이상은 1이다. 뭐 그렇게 하고 3V 이상은 0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슈미트 트리거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반전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검출할 때 이런 잡음이 막 섞여 있을 때 한 번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비교 전압은 이 밑에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압 밑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이 슈미트 트리거는 이 특성 출력 전압을 그냥 유지합니다. 그럼 내려가면 여기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반전되겠죠. 플러스로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비교 전압이 아까 단순하게 이렇게 요것만 있을 때는 이 저항이 없고 이렇게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저항만 있을 때는 비교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 됐다가 마이너스 전압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슈미트 트리거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전압이 예를 들어서 만약 15V인데 13.5V까지 있다 이랬을 때 여기 전압이 5V가 됐다가 이제
2볼트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여기가 Vout이 플러스일 때는 이 높은 전압이 되고 Vout이 마이너스 VCC 될 때는 여기 낮은 전압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어떻게 되면 이 전압 자체가 플러스 전압에서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전압에만.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자 플러스일 때를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플러스일 때를 가정하면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쳐져 갖고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뭐 전류가 흐르면 R 안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이 전압 강화가 뭐냐면 바로 여기 V2의 전압이 되겠죠. V2의 전압. V2의 전압이. 그러니까 이 전압은 이쪽도 플러스고 이쪽도 플러스일 때니까 가장 높은 전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슈미트 트리거가 동작되어서 이쪽이 마이너스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트리거가 됐을 때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여기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플러스 전압이 되려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야만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 전류는 좀 적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좀 크면 여기 저항이 적고 뭐 여기 저항도 적당하고 하면 이 전압이 이제 플러스의 낮은 전압이 되겠죠. 조금 전에 여기가 플러스일 때보다는 이 전압이 낮아지겠죠. 전류가 이렇게 합쳐지다가 합쳐지는 전류와 빼지는 전류가 되는 거죠. 이 R3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합쳐지다가 빼지다가 합쳐지고 빼지고 그럼 이 전압은 올라가겠죠. 이 전압이 올라가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또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R1, R2, R3를 병렬로 이렇게 병렬 저항이 값이 R1, 2, 3라면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식이.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전압이 몇 볼트인지 모르지만은 13.5볼트가 됐던 어떤 전압을 줬다면 R2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R2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는 얼마냐? R2분의 VREF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뺀 거겠죠. 그럼 여기 전류가 있겠죠. 이 전류 더하기. 자, 이 전류도 있어야 돼요. Vout 전압하고 여기 V2 전압을 뺀 전압이 R3에 걸리겠죠. R3에 걸린 저항으로 통해서 오는 전류가 합쳐지겠죠. 이 전류가 합쳐지는 여기는 R2로 흐르는 전류고 여기는 R3로 흐르는 전류. 합쳐져서 R1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기겠죠. R1분의 V2가 되겠죠. 이거 R1으로 흐르는 전류는. 그렇게 되면 이 V2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V2를 집어넣고 여기서 빼내면 이런 수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수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는 어떻게 되느냐. V-는 이렇게 계산되고 V-는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VRF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이런 전압이 요 계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V2가 되고 요 V2는 높은 전압. VCC가 플러스일 때 전압. V2-는 VCC가 마이너스일 때 전압. 근데 이 전압은 둘 다 어떻게 돼야 된다? 둘 다 플러스 전압이어야 된다. 이거는 플러스가 좀 높은 전압이고 낮은 전압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이게 얽혀 있어요. 이 수식으로 보면. 왜 이 수식으로 보면 어떤 값을 바꾸면 이 값도 바뀌고 이 값도 바뀌고 뭐 R1을 바꿔도 이 값 바뀌고 이 값 바뀌고 R2를 바꿔도 이 R2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값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 자체가 직접 대입해서 풀기는 가능하지만은 이 전압 저항을 계산하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요 슈미트 트리거 요 회로에 저항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전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전압을 지금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전압이, 예를 들어서 V2가 7V 때 V2 다시는 1V 때 하면 요 저항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좀 합쳐서 여기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가 영향을 덜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R3의 저항이 커야 됩니다. 어쨌든 R1이나 R2보다 R3 전압이 최고로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가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커야 되는 게 R2, 그 다음에 이제 R1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런 비율 정도, 그러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R3가 가장 크고 R2, R1으로 각자 계산해 보면 이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찾아 들어가도록 맞춰야 돼요. V2를 1V에 뭐 정밀하게 000까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 값들을 조절해서 0.1K씩 바꿔가면서 조절해서 이 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계산해서 고차 방정식으로 풀면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풀면 되겠죠. 어떨 때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저항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그래서 뭐 R3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R2와 R1을 바꾸든지, 지금은 이건 R2를 고정시켜 놓고 R1과 R3를 바꾸가면서 이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 7V와 1V를 근접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은 뭐 미세하게 적을 수 없으니까 0.1K 단위로 적었을 때 여기 7V 가까이 맞추고 V2 다시는 1V 가까이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